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2022 유망기업 해성 DS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금일 나노 신소재와 같은 코스모 신소재 쪽 2차전지 성장주들이 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나온 종목들의 증권사 리포트까지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넷플릭스가 전날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구독자 수가 20만 명 깜짝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역시 종목 장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기에 견고한 성장을 발표했지만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 약화로 나스닥의 낙폭 확대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오전 시황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약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4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보시면 지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이슈가 몰리게 되면 그쪽으로 전부 쏠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주만 기승을 부렸는데요. 밀 가격 급등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식료품 쪽에서의 큰 급등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 쪽도 여전히 주목을 받는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한일사료와 같이 무섭게 급등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가운데 금일은 폐배터리 관련주 쪽 원자력 발전 쪽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이 2차전지 쪽에서 몇몇 나노 신소재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성장주들이 이제 좀 턴하는 느낌이 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기존의 전고점에 도달하면서 주가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측면으로 돌았을 때는 2차전지 성장주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일 폐배터리 원자력 발전 테마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폐배터리 관련주 쪽에서는 이지트로닉스, MPC, 코스모화학 순서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테크가 장기적으로 좀 그래프 측면이 좋아 보이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흐름은 느리지만 결국 성장하고 있는 인선 ENT 같은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명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고요. 하나기술까지 좋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쪽에서 좋은 리포트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리포트가 나오면서 가장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바로 올해의 유망기업 해성 DS를 살펴보시겠는데요.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급난으로 완성차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능형 차량용 전장 부품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5년도로 주요 기업들이 잡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반도체 시장이 가파른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경제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텔레칩스와 해성 DS를 주목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해성 DS는 리드 프레임 및 반도체 기판 생산 업체로서 자동차용 반도체 및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은 PC와 서버 등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재료로 또 쓰이고 있는데요. 해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주주 구성은 해성산업이 24%, 계양전기 9.62%, 특수관계인 지분이 36%를 보유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또한 6%, 우리사주조합이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년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무섭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6,554억 원대, 영업이익 863억 원으로 전년비 비교했을 때도 각각 42%, 97% 신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3.7% 상승한 13%대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와 또 타이트한 수급 환경 속에서 원재료인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까지
실적 성장을 모두 견인하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 또한 72%대에서 89%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성 개선과 함께 재무 건전성까지 개선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까지 줄어들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2021년 말 기준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442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패키징 재료 관련 쪽으로 해성 DS의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요 종합 반도체 업체와 조립 외주업체 등 대부분 인건비 경쟁이 유리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 매출 97% 이상이 수출 매출인데요. 제품별 매출 비중 보시면 리드 프레임이 68%, 반도체 기판이 32%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성 DS는 특히 모빌리티 분야 패러다임 변화의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율주행 및 기능 확대에 따라 탑재되는 반도체 양형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주요 제품인 리드프레임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쪽으로 전기차까지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패키징 소재 시장 규모까지 전체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리드프레임과 반도체 기판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 증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고요. 연간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매출 발생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확대가 수월한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수익성 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성그룹은 해성DS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수록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난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양전기가 들고 있는 해성DS 지분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양전기는 현재 해성DS 지분을 9.6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 되는 자회사의 이슈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해성산업이 계양전기로부터 해성DS 지분을 시장가격에 그대로 사오게 되면 지주사는 해성DS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계양전기는 자산 처분을 통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로 떼어내 투자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곧바로 해성산업과 합치는 분할합병 방식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일 좀 더 확실해진 실적 개선이 눈에 띄고 있다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 10만원까지 상향돼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4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까지 해성DS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지만 동사의 분기 실적은 3분기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실적 개선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목표 주가 PE 배수 10.8배를 적용해서 도출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미국,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향후 IT 수요가 급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신규 목표 주가를 10만원까지 제시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는 고객사들의 오버부킹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공급 과잉 상황으로 급전환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리드타임 쪽에서 지속적인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72,000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시가총액 1조 2,240억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패키징 재료 쪽, 최근에 자동차 쪽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느낌이 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좋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은행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낮아도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금일 리포트 목표 주가 14,000원을 유지한다는 바이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여력은 23%가량 남은 상태이고요.
분기 대출 성장률 쪽에서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서 하반기로 갈수록 대손 비용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충당금 적립을 통해서 대비를 할 것이고요. 코로나19 관련 쪽의 추가 충당금은 약 1,000억 원 이상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업종 내 가장 큰 폭의 마진 개선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컨센서스 대비 소폭 상회하는 기대를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 기업은행이 14,000원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외형 성장세 속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명신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금일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는 33,000원까지 하향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이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51%나 남았다는 부분, 점진성 수익성 회복의 신호탄이 1분기에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준비가 되었고요. 특히 2분기부터 동사의 미국 텍사스 소재 시먼 북미 공장이 가동되면 물류비 부담이 더욱더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먼 중국 공장과 함께 동일하게 프레스 소재의 북미 현지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에서 볼륨 증대에 따른 미국 신공장 가동 개시에 따라서 북미 선도 고객사 쪽에서의 안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 1.3조 원, 영업이익 92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자동차 부품사 중에 가장 높은 외형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에 최근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해진다면 다시 한번 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북미권역 볼륨 증대, 외형 성장세 속에서 명신산업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비 금융 지주 또한 마진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 13,500원까지 상승 여력 47%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공사는 1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은 1,431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PER 0.27배, PER 3배로 매력도가 높으면서 이익과 펀더멘탈 또한 양호하다는 쪽에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익의 부진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부분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 성장 또한 플랫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타행 대비 여전히 개선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하림 지주가 금일 리포트가 다시 나왔는데요. 다음 스텝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다는 내용으로 NS 쇼핑을 완전 자회사로 만들면서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자회사가 됐다는 부분에 계열구도 슬림화를 했던 변화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사업적 효과를 극대화할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시점으로 다시 한번 하림 지주를 주목해 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 수년간 준비해온 부분이 이제 임박했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하림산업이 재무제표 주석상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공정가치와 실제 시장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6,500원까지 상향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최근 사명이 변경된 옛 두산중공업이죠. 수소산업을 포함한 신성장 관련 사업 여전히 계속해서 미래에 주목해 볼 만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공업이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에서 이제 탈피하면서 탈원전 백지화를 예고하는 새 정부가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산업으로 수산업을 주목하지 않을까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수소시장 선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이 보유한 수소 기술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수소 TFT를 설치하면서 수소 생산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많은 관심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바이오 장세 쪽에서도 JW 중해제약이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실적 개선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턴어라운드를 4월 안에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출 회복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 쪽에 제약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이 또 받쳐주는 가운데 악템라는 덤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소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업사이드까지 더해진다는 내용으로 JW 중해제약을 목표주가 4만원까지 커버리지 게시가 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 역시 실적도 좋고 신사업도 잘하는 상태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갱신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가 관건인 가운데 신사업에 관한 부분 또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랩지노믹스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라이센스인 혹은 M&A를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 항암제 위주의 파이프라인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랩지노믹스를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2022 유망기업 해성 DS에 관련된 영상을 살펴보셨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지수가 턴하게 된다면 성장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2차전지와 자동차 쪽에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1년 반 정도 전부터 여러분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채팅방이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보시고 주소 링크를 따라 입장해 주시면 많은 분들과 주식에 관한 토론을 해보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발견하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